어린이집 평가제 4영역 교직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 서비스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보육 교직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보육 교직원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4영역의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4가지의 지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원장의 리더십, 두 번째는 보육 교직원의 근무 환경, 세 번째는 보육 교직원의 처우와 복지, 네 번째는 보육 교직원의 전문성 제고입니다. 이 4지표 중에 3지표가 우수인 경우에 우수 평정을 받게 되고 이 중에 개선 필요 지표가 1개라도 나오면 개선 필요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장의 리더십입니다. 원장의 리더십은 3가지의 평가 항목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원장은 자신의 전문성 향상을 통해 어린이집 발전에 기여한다. 원장은 보육 교직원을 존중한다. 원장은 건전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입니다. 이 3가지 모두 Y가 나와야 우수가 되겠습니다. 자, 원장은 자신의 전문성 향상을 통해 어린이집 발전에 기여한다 해서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것은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있고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를 면담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면담이냐면 어떤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질문에 대한 원장님께서는 많은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안내 책자에 반영이 되는 내용으로 어린이집 보육 철학 및 목표를 이미 수립하고 계실 텐데요. 어린이집의 보육 철학과 원은, 보육 목표, 운영의 기본 방향 등을 이미 수립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본인의 언어로 잘 표현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예시를 안내를 해드리면 교육 철학가나 사상가들의 아동 중심 철학을 운영 철학에 반영하셔서 넣으셔도 되고 또 국가의 정책, 특별히 3차 보육중장기 기본계획이라든가 놀이중심 개정 누리과정이라든가 포용국가 아동정책 이러한 것들의 내용을 확인하셔서 어린이집의 운영 철학에 반영하시고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을 하셨다라는 본인의 내용으로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원장은 전문가로서 전문성 향상을 위해 어떠한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또한 면담을 통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본인이 교육을 받고 노력을 하셨는지 어떠한 교육에 참여하셨는지를 면담을 통해서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2년 이상 근속한 교사가 전체 교사의 50%이다. 50% 이상이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평가월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월까지 2년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한 교사가 전체 교사의 50% 이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대상은 담임교사인데 교사 겸직 원장은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출산 전후 휴가라든지 육아휴직인 교사도 근무한 교사로 인정을 합니다. 네, 그리고 개원 2년 미만 어린이집은 최초 원아가 입소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50% 이상인 경우에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교사가 3인 이하인 경우 2년 이상 근속한 교사가 1명인 경우에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지속적으로입니다.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중간에 그만뒀다가 다시 근무하는 그런 경우는 아니고 지속적으로 근무한 경우 50% 이상인지를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원장은 보육교직원을 존중한다입니다. 네, 원장은 보육교직원에게 존중하는 말과 태도를 보인다. 이것을 관찰하고 면담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네, 원장은 평소 모든 보육교직원을 존중하는 말과 태도를 보여야 되겠습니다. 교사에게 반말은 사용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보육교직원에게 깍듯하게 선생님이라는 개별적인 호칭을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원장님께서는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 모든 보육교직원을 존중해 주시고 또한 교직원들끼리도 서로 존중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그런 그 분위기를 만들어 가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은 보육교직원에게 의견을 묻거나 제안을 경청하고 이를 반영한다. 교직원의 의견과 안건을 잘 경청하시고 그 의견과 안건이 타당할 경우 수용하고 반영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관찰과 면담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원장은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는지를 세 가지의 요소로 살펴보겠습니다. 교사회의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민주적으로 운영하는지, 보육교직원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분장되어 각자 업무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그리고 원장은 교직원과 사전에 계획된 일정대로 정기적인 개별 면담을 실시하는지를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역시 기록과 면담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교사회의는 월 1회 이상 이루어져야 되고요. 회의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셔야 됩니다. 기록 확인 자료는 교사회의록에 이렇게 언제 했는지 일시, 그 다음에 참석한 교사 어떠한 내용인지 넣으시고 밑에 공람 부분을 넣으셔서 모든 교사들이 확인했다는 그 증빙을 남겨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원장은 건전한 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또 중요한 게 업무 분장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업무 분장이 되어 있고 모든 교사들이 각자의 업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면담을 통해서 확인을 하겠죠. 그리고 업무에 분장된 내용은 기록으로 남기셔서 모든 교사들이 공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원장은 보육교직원과 사전에 계획된 일정대로 정기적인 개별 면담을 실시하는 것도 교사들이 느끼는 어려움, 그다음에 고충 이런 것들을 원장은 충분히 파악을 하시고 이것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전환시켜 주셔야 됩니다. 자, 원장님이 면담하셔야 될 대상은 6개월 이상 근속한 교사예요. 그리고 개별 면담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담임교사이고 연장보육 전담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자, 6개월 이상 근속한 교사인 경우에는 그 계획된 정기 면담 일정이 도래하지 않더라도 현장 평가월 기준 이전에는 모두 개별 면담을 실시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교사를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입니다. 교사실이 마련되어 있거나 교사의 휴식을 위한 공간이나 설비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관찰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세 가지 지표 중에 한 가지만 충족하면 인정이 됩니다. 첫 번째, 교사실이 있으면 됩니다. 영유아와 분리된 공간으로 교사실이 있고 그 안에 업무 지원 설비가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휴게할 수 있는 공간, 휴게실이 있는지가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영유아 활동 보육 공간이 아닌 어린이집의 별도의 실내 공간에 교사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설비가 있는지, 뭐 탁자라든가 휴식용 의자라든가 그런 것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사를 위한 개인 사물함이나 업무 지원 설비가 있는지에서 첫 번째, 교사가 개인별로 사용할 수 있는 사물함을 마련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사물함은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마련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 사물함 안에 뭐 공동 사용해야 되거나 아니면 교재교구와 같은 어린이집 물품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업무 지원 설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책상이라든가 의자, 뭐 컴퓨터, 프린터 이런 업무 지원 설비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관찰을 통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업무 지원 설비 역시 교사가 활용 가능한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성인용 화장실이 영유아와 별도로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지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성인용 화장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 아니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진 않지만 어린이와 같이 쓰는 그 공간에 성인용 화장실이 성인용 변기가 있어서 한 칸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3에서 보육교직원의 처우와 복지에 대한 내용 중에 첫 번째는요, 복무와 보수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이를 준수하고 있는지입니다. 네. 자, 먼저 모든 보육교직원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에는 보수, 근로 및 휴게 시간, 휴일, 연차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네, 모든 보육교직원과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상호 날인하셔야 되는데요. 네, 여기서 모든 보육교직원은 누구냐면 연장 전담교사, 기타 보육교직원도 포함이 되는 모든 임용된 교직원입니다. 또 대표자와 원장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장도 근로계약의 그 체결의 대상이 된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네,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될 사항은 네, 보수, 그 다음에 근로 및 휴게 시간, 휴일, 연차 등이 반드시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취업 규칙에 대한 내용이에요. 취업 규칙이 문서화되어 있어서 접근 가능한 공간에 게시되어 있거나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네, 이것도 역시 기록과 면담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확인하겠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확인할 겁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취업규칙을 교사들이 모두 확인했는지 네, 부분을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사 사인란 이것 복무규정 확인했다라는 그런 그 사인을 받아 놓으셔서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보수 관련 규정이 있고 그것에 준하여 보육교직원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보수 관련 규정은 인건비 지원시설뿐 아니라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도 보수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어야 되고요. 이것을 문서화 하셔야 됩니다. 네, 이때 대상은 고용된 원장과 담임교사입니다. 그 보수 관련 규정에는 임금과 경력, 시간의 근무 수당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직원에 대한 4대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고 있는지도 기록과 면담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보육교직원의 처우와 복지에서 두 번째,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하고 제공하는지입니다. 네,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신체 및 정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면담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교사들에게 어린이집 내에서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그런 뭐 힐링 프로그램이라든가 건강관리에 관한 프로그램을 어린이집 내에서 실행을 했는지를 질문을 하겠죠. 네. 그런데 이때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은 복지제도와는 별개로 제공을 하셔야 됩니다. 네, 뒷부분에 가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직무 스트레스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어린이집 내에서 실제로 실행하는지가 1번이고요. 2번은 어린이집 내에서 못했다 하더라도 안내를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직원회식이라든가 단체 소풍이라든가 이런 거는 기회를 제공한 거죠. 어린이집에서. 그런데 유관기관, 뭐 근로자 건강센터라든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직무 스트레스에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원장님께서는 안내하시고 보내주시면 네, 이것도 확인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이 부분을 면담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네, 안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아까 앞에서 말했던 복지 혜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보육교직원의 그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것과 별도로 운영하셔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복지제도인데 이 복지제도에는 포상휴가, 상여금, 명절 선물, 뭐 보육교직원 동호회 활동 지원금을 주신다던가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거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이거는 보육교직원의 복지제도와 복지제도를 위한 거고 아까 앞에서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를 위한 내용은 별도로 따로 운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을 하기 때문에 포상휴가, 뭐 상여금, 명절 선물에 대한 것은 기록을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장 평가월 기준 1년 이내에 기록을 확인합니다. 자, 이때 복지 혜택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지 제도를 운영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보육교직원에게 골고루 제공되어 있는지
네, 이 부분은 또 기록과 면담을 통해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관심 갖고 운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제고에 대한 내용은 모든 보육교직원에게 다양한 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지 이것을 경력과 요구를 고려해서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는지를 기록과 면담을 통해서 네,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연간 교육 계획에는 보육교직원의 경력, 직무 등을 고려해서 차별화된 내용으로 교육계획안을 마련해 놓으시고요. 또한 직무교육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기타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을 연간교육계획안에 반영을 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육의 대상자는 누구냐? 원장. 네. 원장 앞에서 4-1에서 원장의 전문성을 위한 교육을 꼭 받으셔야 된다고 했죠.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도 교사를 위한 연간 교육 계획에도 원장이 어떠한 전문성 교육을 받았는지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담임교사, 그 다음에 연장보육 전담교사까지도 연간 교육 계획안에 넣으셔서 네, 그 어떠한 교육인지 차별적으로 교육의 내용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교육의 기회를 모든 보육교직원에게 제공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합니다. 네. 자, 직무교육을 모든 보육교직원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해당이 되는 교사는. 근데 어떤 교사는 직무교육을 받고 어떤 교사는 승급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어린이집에서 보내주지 않거나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게 면담에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보육교직원에게 공평하게 평등하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무교육은 어떻게 확인하냐면 수료증, 이수확인증, 또 경력증명서 등을 다 구비하셔서 직무교육을 모두 혜택을 받았다라는 점을 보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무교육 관리를 딱 이렇게 따로 만들어 놓으시면 좋으시겠죠. 네, 이렇게 따로 차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점을 네, 문서화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 상호작용에 대한 관찰과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입니다. 이 부분 많이 놓치시는데요. 교사의 상호작용에 대한 관찰과 지원이 교사별로 연 1회 이상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교사의 상호작용을 관찰하고 지원하는 그 사람은 누구냐? 원장과 외부 전문가입니다. 같은 동료 교사는 안 돼요. 네. 자, 선임 교사도 안 됩니다. 일과 및 놀이 중에 언제 해야 되냐면 방과 후가 아니라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는 그 일과 놀이 중에 보육교사가 어떻게 영유아에게 상호작용하는지,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어떻게 아이들을 관리하고 아이들과 놀이하는지를 관찰한 다음에 그것을 지원한 기록이 반별로 아니고 교사별로 연 1회 이상 있어야 됩니다. 대상은 담임교사인데요. 입사 3개월 미만인 교사는 제외를 합니다. 네, 그렇다면 필수 기재사항 뭐가 있을까요? 네, 일시, 언제 그 교실에 들어가서 관찰했는지, 관찰자는 원장님이신지 외부 전문가인지, 관찰 내용은 뭔지, 그리고 관찰한 다음에 어떻게 지원했는지 이런 부분이 네, 꼭 반드시 작성하셔서 네, 기록에 남기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에 대한 근무평가를 실시하고 있다입니다. 네, 이것도 교사별로 연 1회 이상 하셔야 되는데요. 담임교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교사에게 한해서 네, 평가를 합니다. 네, 그리고 현장 평가월 기준 1년 이내에 실시 기록을 확인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역시 원장님의 평가가 있어야 된다는 점이죠. 자기 평가, 동료 평가는 인정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평가를 하시는데 업무 태도, 근태, 즉 보육교사로서의 전문성, 동료 관계 등을 네, 평가 체크리스트를 만드셔서 아니면 기록을 하셔도 되고요. 네, 근무 평가를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사영역 교직원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